안녕하세요. 축항사회마당의 이국입니다. 오신 것을 상당히 환영합니다. 서해 입문하려면은 일단 서해 자체는 아마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말씀드렸는데, 일단 서해 입문하시려면 첫째는 문방사호가 필요하겠죠. 다 아시다시피 문방사호는 붓과 종이 그리고 벼루와 먹이라 볼 수 있습니다. 문방사호는 인근 그 문방구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전문적인 거는 종로 상가에 있는 인사동 필방에 가면은 필방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가격도 싼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들이 있는데 큰 붓, 작은 붓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일단 첫째는 그 문방사호를 일단은 그 구입을 하신 다음에 어떤 그런 기초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마찬가지로 기초공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문방사호가 뭐라고 실제로 보시면은 벼루가 있죠. 벼루 있고 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필구죠. 붓대, 붓이 있고 화선지라 해서 종이가 있습니다. 종이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일단 처음에는 작품지보다는 연습지라 해갖고 연습지로서 하게 되는데, 아예 기초는 처음에는 좀 신문지에다가 줄 긋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종이를 좀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, 저는 이제 붓으로 먹을 이 먹 자체를 갈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 자체를 맷돌 갈듯이 물을 좀 어느 정도 스토에 넣고요. 맷돌 갈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, 너무 부드럽게 해주면 또 안 되니까는 이 벼루의 어떤 그 바탕 자체를 좀 약간 까실하게 한 다음에 한 20-30분 정도를 갑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먹물 자체가 좀 약간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전에는 어떻게 먹을 좀 쉽게 갈기 위해서 먹 가는 기계를 대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, 그거는 이제 많은 작품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,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또 묵종이라는 게, 최근에는 묵종이라 해서 이런 부분을 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진도를 빨리 나기 위해서 묵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묵종을 살짝 이렇게 뿌리고요. 이게 진하다 그러면 물을 약간 섞어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먹을 이렇게 이제 간다 치면은 이 붓에다가 충분히 충분히 적셔줍니다. 이 뿌리까지 충분히 오실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게 좀 흘릴 정도로 쭉 이렇게 해준 다음에, 그거는 이제 여기 너무 들어가면 좀 진하니까 살짝 이런 티스푼 같은 걸로 밑에서 붓이 상하지 않게끔 밑에서 살며시 부드럽게 이렇게 좀 물을 이렇게 좀 다듬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단 붓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, 어떤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그 종과 행의 어떤 그런 공사가 필요하다 볼 수 있죠. 처음에는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이제 그것도 그 이전에 또 자세가 중요한데요. 자세는 항상 이 탁자 앉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 서서 쓰는 거였습니다. 앉아서 쓰는 경우는 주로 앉아서 쓸 경우에는 이 배꼽에 사실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. 이것도 살짝 높은 건데, 그리고 요거는 이 탁자와 이 배 사이는 주먹 한 개가 드나들 정도,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. 사선 그렇고요. 그리고 글씨 쓸 때는 항상 왼손을 가볍게 여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지탱해주고 오른손으로 붓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섯 손가락을 엄지와 다섯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쌍구법이라고 두 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또 뭐 조그만 세필 쓸 때는 이 쌍구법 말고 단구법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는데, 주로 이제 그거는 자기 자신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. 뭐 심지어 악필이라는 것도 완전히 그 손에 찌는 것도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떤 그 작품을 어떻게 나갔다서 틀어놓는 건데, 보통 앉아서 쓸 때는 보통 쌍구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쌍구법. 이렇게 하죠.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
네. 근데 처음에 그 붓을 달지 모를 때는 이게 힘을 잘 못 줘갖고 돌돌돌 떱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잘 안 나가고 그러죠. 네, 안 난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게 일정치가 나요. 그런 일정치가 나고 떨다 보니까는. 근데 이제 이걸 잠깐 쓰다 보면은 일정하게 처음에 잠두라 그럽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잠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던진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중봉이라 해갖고 요거를 잘 붓꽃을 가운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끝맺음도 여깁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갖다가 다시 살며시 들어줘요. 그래갖고 끝날 때 붓의 끝이 그대로 처음 시작할 때 같이라고 그대로 모아줘야 됩니다. 네.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쭉 끝날 때 살며시 이렇게 해서 살짝 여빅. 네. 잠두와 여깁. 처음에 이 기초입니다. 이게 잠두, 여깁.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저거 할 때는 해서라 그러는데 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죠. 살짝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. 제가 이제 서체를 말씀 안 드렸는데 붓글씨 서체는 5가지가 있습니다. 서체는 처음에 전서체, 그리고 예서체, 해서체, 행서체, 초서체.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해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, 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글씨로 말하면 하나의 정자 글씨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떤 그 붓글씨는 어떤 그 붓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고 붓글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해서보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서라 하면은 옛날에 중국의 하나 그 글씨를 보면 뭐 당나라라든가 뭐 그런 나라 때 또 우리가 무슨 전쟁 영화 보면 무슨 그 깃발에 글씨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제 전서체라 보면 됩니다. 전서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이제 해설을 쓰고 그리고 또 예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부드러운 글씨라고 보죠. 갈형자에서 행서체 그리고 우리가 흐림처럼 초소라 그러는데 그건 완전 이제 그 초소라는 거는 완전히 흐림층이라면 그래서 그건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보통 이제 전서부터 시작해서 해석까지 가는데 또 6개월 단위 내지는 1년 단위까지도 끊으셨습니다. 책 한 권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천자문은 이렇게 이제 뛸 때 행서로 한 번 떼고 뭐 해서로 한 번 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다 보면 보통 1년씩 갈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또 이제 길고 좀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작품 활동도 좀 하고요. 또 글씨도 들어가면서 심지어 요새는 좀 유행인데 상업서예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. 캘리그라피는 사실 정통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으로 뭔가 좀 붓에 대한 어떤 그 흥미를 좀 느끼면서 붓에 대한 어떤 친밀감을 접근시키는 게 좀 이렇게 좀 나온 입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에서 우로 이렇게 했죠. 우로 했는데 요거를 다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종에서 우에서 밑으로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. 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손 싹 그대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짝 내려와서 위로 쫙 하면은 또 붓이 또 이렇게 모아집니다. 마침 그런 걸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죠. 근데 이제 요거를 앉아서 처음에는 초보들은 앉아서 하고 뭔가 좀 서서 하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시야가 좀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좀 하면서 나중에는 요게 항상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동그란 것들도 있죠. 그럼 이제 동그란 거를 이렇게 하고
이런 식으로도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사선으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. 사선은 주로 별 모양을 많이 나가는데, 그죠? 세웠다가 또 세웠다가 또 세웠다가 또 세웠다가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굵기가 일정하게 나오면 이제 더 좋겠죠. 처음에는. 여튼 요거 자체도 이어서시 이렇게 해서 끌고 다시 이렇게 좀 끌어줘도 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힘이 좀 들어가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나요? 다 나왔네요. 또 기본적으로 차에서우로 잠겨있죠. 여기 배고 이것도 이게 처리됩니다.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. 요거를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죠. 그러면 또 이게 다 끝나면은 붓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붓을 잘 빨아야 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붓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. 항상 붓을 쓰고 나서는 그냥 말린 채로 두지 말고 그러다 보면 붓이 심망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붓은 항상 잘 빨아야 되는데 붓을 수돗물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. 이 붓의 끝, 붓대와 붓의 끝을 여기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먹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 자체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 붓의 끝을 잡습니다. 여기 잡는, 여기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. 항상 붓의 끝을 풉니다. 붓의 끝을 해서 여기를 약간 힘을 주면서 이 안에 먹물이 많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걸 약간씩 뱉으면서 이렇게 좀 잘 씻겨내야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먹물이 어느 정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겠죠. 그래야 붓의 수명도 오래가고 붓 자체가 망가지지가 않습니다. 이게 잘못하면은 붓이 산지도 얼마 안 되는데 시 망가져갖고 다시 또 구입해야 되고 어떤 그런 이제 폐단이 있죠. 이제 이렇게 보이죠? 약간 꺾여진 거. 여기에서 이제 먹물이 많이 배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끝을 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아주 여기 상당히 단단해지죠. 이렇게 살짝 하면서 붓을 이렇게 해갖고 붓은 이 목 같은 데서 못에다 이렇게 두고요. 안에 이제 붓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. 아니면 그게 안 되면은 보통 이런 건 좀 용품 같은 한건 맞습니다. 이런 데다 그냥 넣어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문진이라 그렇죠. 서진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놔도 됩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리다 보면은 이제 붓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좋습니다. 붓거리 같은 게 있으면은 준비된 게 있으면은 붓거리에다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집에 무슨 목 같은 거 살짝 박아서 걸어놔도 됩니다. 나뭇가지 뭐 약간 인테리어 소품으로 해서 그런 거 예쁘게 걸어놔도 되고요.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다만 저 벼루도 있죠. 이 벼루도 이제 먹이 남아 있는데 요거를 보려면 이렇게 빠는 게 있습니다. 그 딱 빨아갖고 이런데 용기를 뭐 미장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어떤 그런 그 싸게 파는 그 할인점 있어요. 그런 데서 사갖고 뭐 얼마 가지도 않아요. 그런 데서 이렇게 먹을 이렇게 담아갖고서 나중에서 보관을 잘 하면 되고요. 그래서 이 벼루도 깔끔하게 좀 씻고 그래야겠죠. 그래서 좀 먹이 남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쓰고 싶다.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두면 말르니까 증발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저는 이런 유리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걸 딱 막아줍니다. 공기가 안 통하게.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이 안에 며칠간 있어도
이 먹물 자체가 증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것도 꼭 요거라는 걸 떠나서 어떤 좋은 어떤 그 벼루들은 뚜껑도 있지만 뚜껑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벼루의 먹물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